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때렸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어이없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반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3일 뒤 경찰서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함부로 남을 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편의상 은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은지 씨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에요. 결혼 5년 차이고 4살 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은지 씨의 남편 재훈 씨는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죠. 남편은 성격도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어머니한테 너무 약하다는 거였죠. 시어머니 박영숙 씨는 65세로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인지 아들한테 집착이 심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는 은지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가 못마땅했던 거죠. 여자가 결혼하면 집안일에 전념해야지. 무슨 회사를 다녀? 우리 재훈이 밥은 누가 차려줘? 어머님, 요즘 시대에 맞벌이 안 하면 살기 힘들잖아요. 제가 퇴근하고 밥 차려드리면 되죠. 퇴근하고? 그럼 우리 재훈이는 늦게 먹으란 소리야? 남편 출근할 때 따뜻한 밥 한 끼 못 차려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은지 씨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한 거 아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따로 사셨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죠. 명절이나 주말에 가끔 뵙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큰 마찰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6개월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서 넘어지셨대요. 허리를 다쳐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신 거죠. 병원에서는 23개월 정도 누군가 돌봐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은지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안한데 우리 엄마 좀 모셔야 할 것 같아. 혼자 계시기 힘드시대. 그래야겠지. 어머님 많이 불편하시겠다. 은지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까다로워도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은지 씨네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도 허리가 아프시니까 조용히 계셨고 은지 씨도 최대한 잘 모셨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저녁 준비하고 주말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드리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허리가 좀 나아지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은지야, 이게 뭐야? 국이 이렇게 짜? 우리 재훈이 건강 생각 안 해?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싱겁게 할게요. 그리고 집안 청소 좀 제대로 해. 구석구석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나 같으면 매일 청소기 돌렸어. 네, 어머님. 주말에 대청소 할게요. 주말에? 주말까지 기다려. 당장 해야지. 은지 씨는 참았습니다. 다친 시어머니시니까 예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트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은지야, 넌 왜 매일 그렇게 늦게 들어와? 회사가 감옥이야? 정시 퇴근이라는 게 있잖아. 어머님, 제가 팀장이라 할 일이 많아서요. 최대한 빨리 퇴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팀장?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여자가 무슨 팀장이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이런 말들을 매일 들으니까 은지 씨도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말하면 난처해 할 것 같아서 혼자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지 씨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미리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시고 재훈이 오면 데워 드시면 돼요. 뭐, 또 늦는다고? 매일 늦고 또 늦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굶기는 게 말이 돼?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 주만 바쁘고 다음 주부터는 일찍 들어갈게요. 다음 주? 다음 주면 내가 굶어 죽겠네. 회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장 들어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은지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밤 9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저녁은 드셨어요? 드셨냐고? 내가 안 차려준 밥을 어떻게 먹어? 나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재훈이가 퇴근하면 데워드릴 거라고. 재훈이도 야근이라고 연락 왔어. 그럼 나보고 어쩌란 거야? 혼자 밥 해먹으란 거야? 허리 아픈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뭐 해드릴게요. 은지 씨가 주방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팔을 확 잡아챘습니다. 지금 해준다고 해결돼? 너 며느리 자격 있어? 시어머니 굶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머님, 손 놓아주세요. 아파요. 아파? 너 아픈 거랑 내가 굶은 거랑 뭐가 더 심한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4살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할머니 왜 소리 질러? 소희야,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싫어. 엄마 안 가. 딸아이가 은지 씨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더 화가 나신 모양이에요. 저것 봐.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애가 왜 나와? 어머님, 소희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제가 달래서 들어가게 할게요. 어려서? 4살이면 예의는 알아야지.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니까 버릇이 없는 거야. 그 순간 은지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못한 건 사과하겠지만 제 딸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제 말씀도 좀 들어주세요. 전 회사에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퍽!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은지 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무 세게 맞아서 은지 씨가 비틀거렸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내가 뭔데? 내 아들 밥이나 제대로 차려주는 며느리가 뭔데 말대꾸를 해? 딸아이가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지 씨는 뺨을 감싸 쥔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앞으로 말 조심해.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또 맞을 줄 알아. 은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딸을 달래면서 은지 씨는 생각했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이건 아니야. 은지 씨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며느리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다음번엔 더 세게 때려야겠어.
은지 씨는 그 말까지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지 씨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메이크업으로 가렸지만 완전히 가려지진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병원 예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상처가 꽤 심한데요.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렇게 되긴 힘든데. 혹시 폭행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넘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에는 안면부 타박상, 2주 치료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지 씨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외출을 했어요. 이번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폭행 신고하러 왔어요. 폭행이요? 누구한테 폭행당하셨는데요? 시어머니한테요.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가정 내 폭행, 그것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니 쉽지 않은 사건이었죠. 일단 진술서부터 작성하시죠.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은지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증거들을 내밀었어요. 진단서, 뺨의 상처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가 혼잣말하는 녹음 파일까지.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네요. 폭행죄로 고소 접수하시겠어요? 네. 접수해 주세요. 그런데 상대가 시어머니시잖아요. 나중에 합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런 경우 보통 합의 안 합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은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관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은지 씨를 보더니 툴툴거렸어요. 왔어? 오늘은 일찍 왔네. 저녁은 준비했어?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어제 저 때리신 거 고소했어요.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고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폭행죄로 고소했어요. 진단서도 받았고 증거도 다 있어요. 야, 이 미친년아. 시어머니를 고소해. 너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간 건 어머님이에요. 며느리를 때리는 게 정상인가요? 때린 게 아니라 훈육한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혼낸 거지. 그건 법정에서 말씀하세요. 곧 경찰서에서 조사 나오라고 연락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지 씨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 재훈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고소했다며? 흥. 어제 내 엄마가 내 뺨을 때렸어. 소위 보는 앞에서. 뭐? 그게 무슨. 재훈아, 나 더는 못 참아. 6개월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나한테 대드는 것까진 참았어. 근데 때리는 건 안 돼. 여보, 그래도 엄마잖아.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 씨는 허탈했습니다. 너무한 건 나야, 아니면 내 엄마야? 내 와이프 뺨을 때린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더 문제야. 너는 엄마 편만 들 거면 나랑 이혼하자. 이혼? 여보, 진정해.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얘기로 될 문제가 아니야. 나 이미 결심했어. 고소 취하 안 해. 그리고 어머님 당장 모시고 나가.
은지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지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딸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죠.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어요. 은지야,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한테 맞았다며? 엄마, 어떻게 알았어? 재훈이가 우리 아빠한테 전화했어. 고소 좀 취하해 달라고. 은지야, 내가 맞은 거 맞아? 응, 뺨 맞았어. 전화기 너머로 친정 엄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안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며느리를 때려. 은지야, 당장 나와. 엄마가 데리러 갈게.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당장 이혼해. 그런 시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 엄마, 나 이혼 생각도 있어. 근데 일단 이 일부터 제대로 마무리할 거야. 그래,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변호사 선임해야 하면 말해.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3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위해 나오라는 거였어요. 은지 씨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남편도 함께 왔더군요. 시어머니는 은지 씨를 보자마자 째려봤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은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양쪽 진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박영숙 씨, 지난 화요일 저녁에 며느리분 뺨을 때린 게 맞습니까? 때린 게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손찌검을 좀 한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손찌검이든 뭐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건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시어머니잖아요. 며느리가 잘못하면 혼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폭행은 폭행입니다. 피해자분 진술하시죠. 은지 씨는 차근차근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늦게 들어간 이유, 시어머니와의 대화, 그리고 폭행 상황까지. 준비해간 녹음 파일도 들려줬어요. 녹음 파일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며느리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다음번엔 더 세게 때려야겠어.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요. 이건 내가 그때 화가 나서 때렸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 녹음을 들어보니 재범 의사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진짜 때릴 생각은 아니었어요. 남편 재훈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예요. 며느리도 이해해 줄 거예요. 그죠, 여보? 은지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안 이해해. 그리고 재훈아,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6개월 동안 매일 갈구고 트집 잡고 그러다 결국 때렸어. 그런데 너는 엄마잖아라고만 하더라. 나도 누군가의 딸이야. 여보, 나 더는 못 참아. 이혼 서류 준비해도. 이 고소건 끝나면 바로 이혼할 거야.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이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정리했어요. 일단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숙 씨 폭행죄로 입건됩니다.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입건이요? 저 전과자 되는 건가요? 기소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분이 합의해 주시면 달라지겠지만요. 시어머니가 은지 씨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은지야, 내가 잘못했어. 합의해 주자. 응, 싫어요.
어머님은 진짜로 반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눈물 흘리시는 것도 본인이 처벌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죠. 진짜 저한테 미안해서 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진짜 미안해. 어머님, 저 때리시고 나서 사과 한 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오히려 제가 맞을 짓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 분한테 합의해 줄 수 없어요. 은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 소희 생각해서라도. 소희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소희가 할머니한테 엄마가 맞는 걸 봤어. 그게 교육이야? 소희한테 시어머니가 때리면 참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거야? 그건 나 결심했어. 어머님이랑은 더는 못 살아.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한 번도 날 지켜주지 않았어. 그런 남편이랑 살 이유가 없어. 은지 씨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일주일 뒤 은지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반대했지만 은지 씨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폭행을 남편이 방관했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딸의 양육권은 은지 씨가 가져갔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죠.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지 씨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딸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딸이 물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바쁘셔. 주말에 만날 거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사시는 거야. 딸이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상황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은지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어요.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는 더 심하게 대했으니까요. 그날 뺨을 맞았을 때 은지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한테는 이런 인생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잘못된 일에는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은지 씨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처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사실 많은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말로 하는 폭력, 물리적 폭력. 하지만 대부분 참고 넘어가죠.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니까, 남편 때문에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은지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지켰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폭력을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줬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찰서 가기, 이혼 소송.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누구든요. 폭력은 폭력일 뿐이에요. 그리고 남편 여러분, 명심하세요.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어머니를 설득하세요. 아내 편을 들어주세요.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